the first 6 chapters of linear algebra this semester, and now solutions of chapter 4 will be presented by team number 2, leading by Mr. Kwon, and members include Kim Jun-ha and Kim Hyun-jin. And they will give a presentation on the problems in chapter 4. Okay, now.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챕터 4장 문제풀이 발표를 맡은 팀 2, 제 이름은 권의회라고 하고요. 그리고 네. 말씀해주세요. 네, 문제풀이를 맡은 김준하입니다. 네, 그리고 한 분은 저희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관계로 저희 2명이서 문제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제풀이 편집과 문제풀이 그리고 발표를 맡았고요. 그리고 리바이즈와 문제풀이를 맡은 같은 팀원이 있습니다. 문제풀이 발표는 첫 번째로 저희가 어떻게 문제에 접근했는지와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풀이했는지를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퍼뮤테이션이 2분인지 5분인지 확인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퍼뮤테이션의 정의를 이용해서 각각의 문제에 있는 넘버들의 인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버전들은 각각에 있는 숫자에서 하나씩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 인데스는 인버전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인버전들 모두 합하면 5가 되어서 이 퍼뮤테이션은 홀수 퍼뮤테이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지를 통해 확인했을 때 퍼뮤테이션의 개수가 5이고 2분인지를 확인했을 때 홀수이므로 이 퍼뮤테이션은 5D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주어진 디터미넌트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의 첫 번째 문제라서 디터미넌트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각각의 식을 각각에 대입해서 문제를 계산했을 때 각각의 값은 디터미넌트 A는 마이너스 26, 디터미넌트 B는 15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디터미넌트 A의 값이 주어졌을 때 각각의 문제에 주어진 성질들을 확인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에서 A의 스퀘어, 두 번째에서 역행렬, 그리고 스칼라 값과 그의 역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A의 스퀘어의 디터미넌트 값은 A 디터미넌트 값의 스퀘어와 같으므로 25임을 확인할 수 있고, A의 역행렬 디터미넌트는 A 디터미넌트의 역수와 같으므로 마이너스 5분의 1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3번 문제는 좀 중요한데요. 3A의 디터미넌트의 값은 그 n/n 행렬일 때 각각의 행렬에서 3을 한 번씩 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의 n제곱을 디터미넌트 밖으로 꺼내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있는 문제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A의 디터미넌트 값은 마이너스 5 곱하기 3의 n제곱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4번 문제는 그의 역수이므로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기 3의 마이너스 n제곱이 됩니다. 자, 이거는 그 디터미넌트의 성질을 이용하면 좀 복잡한 것도 단순화시켜서 간단한 값을 구하는 걸 갖고 금방 추적해서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디터미넌트 A가 마이너스 5인 3/3 행렬을 가정해서 임의로 값을 계산하였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디터미넌트 A가 마이너스 5인 행렬을 만들었을 때 A 스퀘어의 값은 25가 되면 확인할 수 있고, 인버스의 값은 마이너스 5분의 1, 그 다음에 3/3 행렬이므로 n의 3의 값을 대입했던 마이너스 135가 되면 알 수 있고, 그의 역수의 값도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다음의 성질이 각각 성립함을 보이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가 원래 디터미넌트와 같은지, 두 번째 문제는 이 성질이 성립하는지, 세 번째 문제는 디터미넌트의 값이 역수의 디터미넌트와 같은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침에 수정을 해서 올렸는데 교수님께서 미리 파일을 만드셔서 미처 수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출한 것을 채점되는 거니까 마음대로 you should be ready. 다음 저희는 이 문제에 접근할 때 각각의 행렬들의 속의 디터미넌트 값을 구하기 전에 행렬들을 만들어서 값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각각의 행렬들을 직접 계산했을 때 각각의 값은 다음과 같고, 이 모든 성질들이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주어진 매트릭스에서 이 매트릭스가 인버터블 할 때 어떤 x와 y 값을 가져야 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디터미넌트는 0이 아니어야 할 때 A 행렬이 다역 행렬이 되므로 디터미넌트 A의 식이 0이 아니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가 0, 4, 8이 아니고 y가 3이 아닐 때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므로
그때 매트릭스 A는 가역행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선 문제와 같은 문제이지만 값만 다른 문제라서 다시 한번 풀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매트릭스에서 각각의 여인자들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여인자의 정의에 코팩터들의 정의에 의해서 코팩터 A11은 1행 1열을 제거한 값의 디터미넌트 값이고 코팩터 A12의 값은 1행 2열을 제외한 값의 디터미넌트의 1의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의 1 플러스 2 제곱에서 음수가 되게 됩니다. 각각의 값은 다음과 같고 이 코팩터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코팩터들의 값을 행렬로 가지는 어듀전트 A를 확인해서 각각의 위치와 값이 같은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값이 같음을 확인하였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코팩터고 할 때는 그러니까 그 원래 이제 코팩터 행렬하고 트랜스포즈 해놓은 다음에 사인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서 쭉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그 2차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한 것들을 그 사이사이에 또 집어넣어주면 그냥 금방 완성되죠. 3차일 때도 마찬가지고 이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다는 거 그거 실수들 하니까 그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트랜스포즈 취해지는 거하고. 예,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에 매트릭스를 코팩터 인스펙션을 통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디터미넌트의 값을 코팩터 인스펙션을 이용하기 위해서 각각의 행의 엘레멘터리 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가장 쉬운 행렬 값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 값이 원래 A 디터미넌트 값과 같으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코팩터 인스펙션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1행 첫 번째 열과 세 번째 행을 이용해서 코팩터 인스펙션을 하였는데요. 따라서 디터미넌트 A의 값은 0이 됩니다. 세지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거는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코팩터 익스펜션을 이용하는데 그냥 이용하지 않고 서드 타입 엘레멘터리 오퍼레이션을 써도 디터미넌트 값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단순화 시켜놓은 다음에 코팩터 익스펜션을 쓰면은 하나만 2차 행렬 하나의 디터미넌트만 구하면 바로 3차 행렬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죠. 자, 그런. 네, 다음 문제입니다. 주어진 매트릭스의 어듀전트 매트릭스를 구하는 문제인데 어듀전트 매트릭스 A는 저희 앞선 문제에서 해결했던 방식으로 각각의 코팩터들을 구해서 위치에 대입시켜주고 트랜스포즈를 취하는 방식으로 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4바이 4행렬이라서 저희는 세이지 코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코팩터 인스펙션을 통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의 문제와 같은데 이 경우에는 4바이 4행렬이라서 한 번 더 3바이3 디터미넌트가 생기는데 이 값을 그냥 계산하면 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그 코팩터 인스펙션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아이디어죠. 이걸 그냥 구하는 것보다는 서드 타입 엘레멘터리 오퍼레이션 써서 단순화 시켜놓으면 결국은 4차 행렬의 디터미넌트 구하는 게 3차 행렬의 디터미넌트 하나 구하는 거 문제로 바뀌어지죠. 아래 설명 10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 아래 코멘트 한 것까지 다 설명하고 넘어가죠. 예, 알겠습니다. 앞선 문제와 같은 문제인데요. 한 행에 K배를 했을 때 한 행에 K배를 해서 다른 행에 더하는 부호를 계산했으므로 기본 행 연상을 해왔으므로 부호의 변함은 없고 그래서 행렬식은 바뀌지만 디터미넌트 값은 바뀌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값을 계산했을 때 디터미넌트 A의 값은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쉽게 그냥 서드 타입 엘레멘터리 오퍼레이션 써서 네. 쉽게 설명해 줄게요. 이 문제는 크레모 룰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크레모 룰을 이용하기 위해서 각각의 연립 방정식들의 개수 행렬을 만들고 우변의 행렬을 만든 다음 그 개수 행렬에서 각각의 열을 그 우변 행렬과 교체시켜준 값을 각각 A1, A2, A3로 합니다. 따라서 A1은 A의 첫 번째 열이 오른쪽에 있는 행렬과 바뀌어진 1, 2, 1, 2, 2, 5, 2, 4, 4, 3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A2, A3를 구할 수 있고 이 각각의 행렬들의 디터미넌트의 값을 이용해서 X는 A 디터미넌트 분의 A1의 디터미넌트, Y는 A의 디터미넌트 분의 A2의 디터미넌트, G는 A의 디터미넌트 분의 A3의 디터미넌트 값을 저희는 이미 알고 있으므로 이 각각의 값을 대입해서 X, Y, G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이지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반데르몬드 매트릭스를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반데르몬드 매트릭스는 어떤 주어진 식에서 그 개수 행렬을 이용하는 문제인데, 일단 저희가 첫 번째 문제에서는 라인 이퀘이션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라인 이퀘이션의 일반적인 식은 y는 ax 플러스 b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y는 ax 플러스 b에 각각의 두 점을 대입해서 x, y 값을 대입해서 a와 b에 대한 행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에 대한 행렬, 개수 행렬을 만들면 마이너스 1, 2, 1, ab, 그리고 우변 행렬은 2,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이 행렬이 나왔을 때 ax는 y이므로 a의 역행렬을 y에 곱했을 때 x의 값을 구할 수 있어서 이렇게 문제를 풀이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델몬드 행렬의 얘가 반델몬드 행렬이 뭔지는 책에서 정의된 거 본 기억나죠? 이게 앞으로 많이 쓰일 거니까 요 모양들을 기억해 두세요. 여기 A1, A1 제곱, A2, A2 제곱.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 A1, A1 제곱, A1 세제곱, 4제곱, 5제곱 이렇게 가고 A2, A2 제곱, A 3제곱, 4제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렬이 언제나 반델몬드 행렬은 AI가 다 다르기만 하면, 즉 측정하는 시간이 T1, T2, T3가 쭉 다르기만 하면 이 행렬은 언제나 가역 행렬이 되는 거예요. 디터미넌트 성질 때문에. 그래서 역행렬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유니크한 솔루션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점들을 지나는 다항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점이 3개일 때만이 아니라 점이 10개일 때도 100개일 때도 1000개일 때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내가 점을 100개를 주고 그 100개의 점을 지나는 99차 다항식을 구해라. 그럼 구할 수 있겠어? 예,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제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세 점이 주어졌을 때 x, y 값을 대입해서 a, b, c에 대한 세 가지 연립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개수 행렬과 a, b, c의 행렬, 그리고 우변의 행렬을 이용해서 각각의 역행렬을 취해서 각각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2가 되어서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라는 라인 이퀘이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a, b, c가 각각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디터미넌트의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넓이와 볼륨을 구하는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는 패러렐그램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도형은 저희가 알고 있는 평행사변형입니다. 예. 그래서 디터미넌트의 값 정의를 이용해서 디터미넌트 값이 넓이가 되므로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넓이가 36이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볼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패러렐 파이프는 패러렐그램 그 평행사변형을 Z축으로 G축으로 한 번 더 늘려 평행 육면체를 만든 도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을 행렬로 만들어서 디터미넌트 값을 구하면 그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계산을 하였고, 계산된 값은 세이지를 통해 확인한 것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 보세요. 하나 더 보여줄게요. 이게 3차원 공간에 저 3개의 벡터가 만드는 평행 육면체죠? 예를 들어 5차원 공간에 5개의 벡터가 만드는 패럴러 파이프드의 부피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10차원 공간에 10개의 벡터가 만드는 패럴러 파이프드의 부피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세요. 나중에 계속해요. 예. 다음 문제입니다. 주어진 행렬에서 아이젠밸류와 아이젠벡터를 구하는 문제인데, 아이젠밸류를 구하는 방식은 저희는 이미 수업 시간에 배운 방식대로 AX는 스칼라 값 람다 x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서 그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구할 수 있는데,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구했을 때 첫 번째 문제에서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은 3과 마이너스 2가 되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되어서 그 각각의 아이젠밸류의 값이 3과 마이너스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젠밸류를 각각 대입했을 때 아이젠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 확인한 값과 아이젠벡터의 값은 다음과 같고, 두 번째 문제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젠벡터와 아이젠밸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에서 확인한 방법은 확인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이 문제는 주어진 매트릭스에서 디터미넌트 A의 값이 0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제인데, 원래 있는 교재 문제는 좀 더 단순했지만 저도 약간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각각의 행이 이 식의 값의 차이를 가진 행렬을 임의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두 번째 행에서 첫 번째 행을 빼주고 세 번째 행에서 두 번째 행을 빼주면 모든 값이 2인 행렬이 2개 존재하므로 이 각각의
같은 로우가 존재하므로 이 디터미넌트의 값은 항상 0이 됩니다. 티오렘 414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렬을 구하거나 뭘 보이거나 할 때 적당히 단순화시키면 패턴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배운 프로퍼티 오브 디터미넌트를 사용해서 바로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예, 주어진 문제는 가역 행렬 P에 대해서 만약 A가 P의 역행렬 B, P일 때 디터미넌트 A와 디터미넌트 B의 값이 같음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멀티플리케이티브 프로퍼티 오브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구했는데요. 이 정의는 디터미넌트 A, B의 값이 A의 디터미넌트와 B의 디터미넌트의 곱과 같음을 이용하는 정리입니다. 따라서 양변에 디터미넌트를 취해주고 이 디터미넌트를 취한 우변은 각각의 멀티플리케이티브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디터미넌트의 값은 스칼라 값이므로 교환 법칙이 성립해서 P의 역행렬 디터미넌트, P의 디터미넌트, B의 디터미넌트가 만들어지고 다시 디터미넌트의 이 성질을 이용해서 하나로 묶어주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1이 되므로 각각 좌변과 우변이 같음을 확인하여서 디터미넌트 A의 값과 디터미넌트 B의 값이 성립함을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행렬에 있어서 단위 행렬이 삼각행렬을 구했다고 해요. 그럼 구할 수만 있으면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문제가 그냥 굉장히 단순한 문제로 바뀌는 거죠. 삼각행렬의 주대각선 행렬만 조금 하면 되는 문제죠. 그 얘기는 이게 대각선 행렬일 경우에는 그냥 주대각선 성분들이 이게 다 고유값이니까 고유값을 곱한 게 바로 행렬 식하고 똑같은 소리죠. 행렬이 있으면 고유값만 구하는 고유값의 곱이 바로 디터미넌트하고 언제나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장에서 7장에서 배울 내용이 바로 이런 행렬, 이걸 행렬 T나 D가 되는 행렬을 찾는 그런 P와 D를 찾는 게 8장에서 다루는 문제예요. 행렬의 대각.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디터미넌트가 주어졌을 때 이 디터미넌트를 심플리파이하는 문제인데요. 각각의 행을 서드 타입 엘리멘터리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단순화시킨 다음 그 단순화시킨 값을 다시 디터미넌트 값을 구해서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문제에서 디터미넌트 값을 심플리파이 시킨 값은 다음과 같고 이 값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A, B, C의 각각 1, 2, 3을 준 행렬을 만들어서 디터미넌트 값을 계산하고 다시 이 식에 A, B, C의 값을 대입해서 계산한 값이 같은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산한 값은 16과 16으로 같음을 확인하여서 이 디터미넌트 값이 심플리파이한 값이 디터미넌트 값과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걸 그냥 구하지 않고 단순화시킨 다음에 퍼펙트 익스텐션하면 바로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3팩토리얼만큼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냥 금방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저게 4차 행렬, 5차 행렬일 때가 하면 차이가 많이 나겠지. 5팩토리얼만큼 계산해서 그걸 인수분해 하려면 엄청 복잡하지만 여기 거의 그냥 인수분해를 3표로 풀어주듯이 보여지잖아요. 금방 단순화시키는 게 얼마큼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배운 디터미넌트의 성질이 얼마큼 나이스하게 사용되는지 퍼펙트 익스텐션만 갖고도 서드 타입 엘리멘터리 오퍼레이션만 갖고도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큰 사이즈 행렬일 때는 당연히 이걸 단순화시켜서 하는 선택을 같이 그냥 미련하게 원래 걸 가지고 그냥 구해라 하는 건 그런 무모한 허지. 계속. 네, 이 문제는 조금 난해한 문제인데요. 저희는 이 문제를 여러 번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끝까지 제대로 된 답은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틀린 문제가 제 생각에는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해결한 방식은 이 n이 1보다 큰 n바인 매트릭스 A에 대해서 다음 성질이 성립함을 확인하는 문제에서 저희는 페이지 162번 저희 교재에 있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A와 어주연트 A의 곱이 디터미넌트 A와 단위의 행렬 IN의 곱과 같음을 이용해서 양변의 디터미넌트를 취해주고 그 디터미넌트를 앞서 이용했던 멀티플리케이티브 성질을 이용해서 분리시켜주면 디터미넌트 A와 디터미넌트 어주연트 A의 값이 디터미넌트 A의 n제곱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디터미넌트 A의 n제곱은 앞서 문제에서 확인했듯이 앞선 문제에서 3A 디터미넌트를 구했던 문제를 기억하시나요? 네, 그 성질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n/n 매트릭스이므로 그러니까 행이 n개 있고 그 각각의 행에서 스칼라 값인 디터미넌트 A 값을 n번 꺼낼 수 있으므로 A의 n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때 여기까지 실은 정리하였고 첫 번째 케이스에서 행렬 A가 가역 행렬인지 비가역 행렬인지 알 수 없으므로 케이스 1, 2를 나누어서
케이스 1일 때 A가 가역행위일 때, 케이스 2 A가 비가역행위일 때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비가역행위일 때 디터미넌트 A의 값이 0이 아니게 되므로 각각을 A로 디터미넌트 A로 나눠줄 수 있고, 따라서 어듀전트 A의 디터미넌트 값이 디터미넌트 A의 n-1제곱임을 확인할 수 있고, 문제에서 주어진 성질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터미넌트 A가 비가역행위일 때는 디터미넌트 A 값이 0이 되므로 양변이 0이 되어서 바로 이 식을 유도하지 못했지만 이 전식까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요거 자체, 이 식 자체는 지금 요거 자체는 틀린 건 없으니까 이거 0이고 이거 0에 n승했으니까 0이니까 양변이 0이라는 걸 보였는데, 실제로는 이제 n-1승일 때 이게 없을 때도 성립한다는 걸 보이려면 약간 증명이 다르고,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게 그게 이제 그 세컨드 코스에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증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넘어갑시다. 인트로덕터리 코스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됩니다. 예. 예, 다음 문제입니다. 3x3 매트릭스 A에 대해서 어듀전트 A의 값이 다음과 같을 때 어듀전트 A의 디터미넌트 값과 값을 구하고 이 값이 디터미넌트 A에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앞선 문제에서 디터미넌트 A 죄송합니다. 앞선 문제에서 이용했던 정리를 다시 이용하였는데요. 이 정리를 이용해서 어듀전트 A의 값 디터미넌트를 직접 계산하고 그 값이 3x3 매트릭스이므로 디터미넌트 A의 제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3x3 매트릭스이므로 각각의 디터미넌트 A의 값이 어듀전트 A의 디터미넌트 값과 제곱의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를 찾을 때는 그 교재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이 식을 이용해서 각각의 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A의 값은 이 식에서 역행렬을 취한 것과 같으므로 각각의 식을 대입해서 역행렬을 구하고 다시 계산했을 때 A의 매트릭스는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이지 코드를 통해 확인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A의 디터미넌트가 2니까 A의 디터미넌트에 3-2승은 4가 되는 걸 이용하면 바로 어듀전트 오브 A의 디터미넌트가 2의 제곱승이 2승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문제입니다. 크레머스 룰을 이용하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반데르몬드 매트릭스와 계산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점들을 대입한 연립 방정식에서 각각의 개수 행렬과 A, B, C, D 그리고 우변 행렬을 만들어서 다시 크레머 룰을 이용해서 각각의 행열과 위치를 바꿔준 값을 구하고 그 위치를 다시 그 값들을 다시 값에 대입해서 A, B, C, D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A, B, C, D 수식만 요만 이틀이 보면 되겠네. 네, 다음 문제는 매트릭스 A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주어졌을 때 매트릭스 A 스퀘어의 아이젠 밸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밖에 풀 수가 없어서 다른 방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순한 방식이지만 그래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주어졌을 때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0이 되는 값이 그 매트릭스의 아이젠 밸류가 되므로 이 값이 0이 되는 값은 1, 2, 4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A 스퀘어의 아이젠 밸류를 구하기 위해서 A 스퀘어의 아이젠 밸류 식을 만들면 A 스퀘어의 x를 곱한 값은 AAX가 되므로 이때 AX는 람다 X가 되어서 AX를 람다 X로 바꿔줘서 람다 AX가 되고 다시 이 AX를 람다 X로 바꿔줘서 람다 제곱 X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제가 설명이 너무 빨랐거나 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나요? AX 이퀄 람다 X면 A 제곱 X는 람다 제곱 X고 A의 4승 X는 람다의 4승 X고 A의 N승 X는 람다의 N승 X가 성립한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 람다가 A의 아이겐밸류면 람다 제곱이 A 제곱의 아이겐밸류고 람다의 K승이 A의 K승의 아이겐밸류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람다 프라임을 정의했는데 이거를 정의하지 않게 썼잖아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람다 프라임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려면 람다 프라임들이 A 제곱의 아이겐밸류라고 가정했을 때 람다 1 프라임이 1이고 람다 2 프라임이 A 제곱이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예요. 정의하지 않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일반화시켜서 a의 n에 a n제곱의 x에 람다 n제곱의 x가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n이 n 플러스 1일 때 생각해보면 이 식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항상 일반화시켜서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삼각형열에 있으면 삼각형열에 제곱하면 주대각선 분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다 제곱 주대각선과 제곱으로 바뀌죠. 대각선행열 생각하면 대각선행열의 제곱은 성분들이 어떻게 돼? 주대각선 성분의 제곱이 되지. 그렇게 되면 쉽게 a 제곱의 아이겐밸류가 뭔지, b 제곱의 b 세제곱의 아이겐밸류가 뭔지 금방 할 수 있죠. 같은 아이들. 예, 다음 문제입니다. 주어진 벡터의 아이젠스페이스를 구하고 그 아이젠스페이스에 속하는 벡터들이 그 아이젠스페이스가 서로 직교함을 보이는 문제인데요. 이때 저희는 플레인들이 직교하는 걸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플레인에 속하는 벡터들이 임의의 벡터들이 항상 직교함을 보이면 그 플레인은 서로 직교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임의의 벡터를 두 개 설정해서 그 값을 내적해서 0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주어진 벡터 A에서 아이젠밸류의 값을 구했을 때 아이젠밸류는 0과 5가 되므로 0과 5일 때 각각의 아이젠스페이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젠스페이스를 구했을 때 이 아이젠스페이스에 속하는 임의의 벡터를 만들어서 이 원 아이젠스페이스에 속하는 임의의 벡터를 y1이라고 하고 임의의 실수 s를 곱한 값을 만들어주고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이 2에 속하는 벡터도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때 이 두 개의 벡터가 항상 내적했을 때 0이 됨을 확인하여서 이 두 개의 플레인은 항상 직교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주어진 문제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구하는 것은 사실 세이지를 이용하면 단순화해서 구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 값을 구하는 문제보다 이 문제를 만든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만들 때 처음에는 그냥 임의의 벡터를 이용해서 임의의 행렬을 만들어서 그 행렬로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구하고 그 값을 아이젠밸류를 구했었는데 깔끔하지 못한 값이 나와서 그 아이젠밸류로만 이루어진 그 대각 행렬을 만들고 그 양변에 각각의 그 단위 행렬을 엘리멘터리 로우 오페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번 바꾸어준 그 행렬들을 다 양변에 곱해줘서 죄송합니다. 예. 단위 행렬을 엘리멘터리 로우 오페레이션으로 바꿔주고 하면은 그러면 그게 위치 바꾸는 역할을 하니까 커뮤니케이션 행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 대각선 행렬에다가 커뮤니케이션 행렬을 인버스 곱해주면 좀 복잡한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산수의 그렇지? 그 행렬 그 값을 구해보면 원래 행렬 단수했으니까 그 값이 단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구했더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미 처음에 설정했던 아이젠밸류의 값이 나온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이 행렬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수능 시험을 내고 할 때 마찬가지로 답이 나이스하게 나오게 만들어야겠잖아. 답이 막 소수점 나오고 막 분리수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만들 때 그런 테크닉을 써요. 지금까지 4장 문제풀이 발표였고요. 저희 좀 문제가 많아서 23문제나 되어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빠르게 진행을 하려 했는데 혹시 이해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세요. 간단하게. 네, 저희는 최대한 발표 자료를 깔끔하게 만들고 다른 분들이 보았을 때도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려고 했는데 몇 번의 실수가 있었고 그 실수를 고치는 과정에서 다시 실수가 생겨서 결국 완벽하진 않은 것 같지만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는 발표 과제가 처음에 있다고 했을 때 문제풀이를 어떻게 발표하지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앞섰었는데 그 전에 이미 저희가 문제풀이를 하고 여러 번의 문제풀이를 하고 또 PBL 보고서를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이 문제풀이 발표 자료를 만들고 그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4장을 복습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보통 여러분들이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발표 자료든지 뭐든지 만들면 하고 나서 그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그 파이널 코멘트를 달고 보고서를 내는 게 맞고 그걸 발표하는 게 맞아요. 자, any questions or comment?